안녕하십니까. 네, 연꽃이 연구소입니다. 오늘 엄청 귀한 분이 오셨어요.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민희 이사님입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네,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커리어 코치협회의 상임이사를 지금 직함을 주셔서 담당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일하는 곳은 PSM 마케팅이라는 회사에서 사내 코치로 일하고 있고 또 교육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대단하십니다. 네. 우리 박민희 코치님은 벌써 책이 지금 몇 권 정도 쓰셨죠, 책을? 책을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네, 단독 저술한 게 3권이고요. 예. 그리고 공동 저술한 게 4권. 와. 그래서 총 한 7권 정도 썼습니다. 야, 7권 중에 뭐 이렇게 어떤 책이 좀 본인이 이렇게 나를 대표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? 역시 커리어 코치 협회에 계신 이사님하고 또 임원분들하고 함께 공저했던 한국형 리더십 코칭 책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. 두 번째는 나인팀에서 사기 여러분과 함께 썼던 굿 피드백. 예, 그 책이 좀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어서 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본인의 책이 쓰기 전과 책을 7권 정도 쓰면서 내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. 책을 쓰고 2015년 정도까지는 책을 계속 썼다가 2020년 들어서 또 다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학습이 정체됐던 거를 제가 책을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어요. 그래서 책을 이제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공동 저술을 하려면 이제 같이 쓰시는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인지 능력이 좀 향상되고 확실히 개인적으로 학습 능력이 좀 향상됐다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는 바로 저 개인적인 면이 배움과 체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. 이야, 배움과 체험, 야, 좋습니다. 우리가 사실 배움도 등한시하기가 쉽고 우리가 에너지를 채우거나 내가 또 뭔가 휴식을 하거나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우리 박민희 코치님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 좀 말씀해 드렸지만 코칭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배우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먼저 커리어 코치 협회에 그 커리어 코치 자격증에 도전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럽 강점 코칭, 그게 국제 자격증이었고, 또 세 번째는 코액티브 코칭의 그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료를 하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 버전 CPCC가 열리거든요. 거기에 이제 4월 말부터 시작하게 됐고요. 네. 코치로서 또 리더십 코칭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리더십 코칭에 대해서 조금 백업을 하기 위해서 그 리더십 패스파인더 과정도 수료를 했습니다. 이야, 대단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좀 인상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저희 회사에 이제 전 CEO께서, 허선영 CEO께서 이제 SK그룹의 이제 거의 유일한 여성 CEO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회사가 이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위축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구성원들에게 좀 더 많이 확산할 수 있을까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을까, 좀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, 이런 걸 고민하시다가 이제 갤럽 강점 진단 기반의 강점 무브먼트를 했었는데요. 그 변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면서 1대1로 많은 리더들을 만났어요. 거의 한 50명 정도의 우리 회사에 있는 리더분들을 만나면서 그때 리더들과 나눈 그 코칭 대화, 그게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이고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. 야, 요즘 리더들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?
정말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모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정말 성과에 대한 압박 네. 있고요. 경영 환경이 너무 정의할 수 없게 빨리 변하고 네. 일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네. 일을 정의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너무 어려우세요. 네. 그리고 그 와중에 변화한 구성원들, 네, 우리 이제 젠지 이런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 또 개인적으로 개성들이 되게 강하면 그 구성원들과 어떻게 일할까 이런 개인화 시대에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요. 그리고 우선은 인적 구조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한 50% 이상은 밀레니얼 세대로 리더 팀장님들이 교체되고 있거든요. 예, 그렇죠, 그렇죠. 예, 지금 어제도 제가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 구글 코리아에 팀 리더 한 분이 구글 코리아는 50%가 밀레니얼 리더라는 거예요. 와. 예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니어 구성원들도 팀 멤버로 함께 일하게 된 거죠. 그래서,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. 지금은, 시니어와 또 젠지, 그 다음에 밀레니얼 리더,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런 다양성, 이런 것들이 이제, 우리 리더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. 이야, 그런 부분들 많이, 말씀도 굉장히 와닿는 것 같고,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좀,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더라고요. 리더의 각성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, 네.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은 오히려 스트롱한 리더십이 필요하다. 정말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네. 또 어떻게 보면 리더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, 맞아요. 정신적으로 네, 무너지면 맞아요.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이게 되게 힘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거기다가 진성적인 부분까지도 그리고 관계적 투명성도 돼야지 뭐 리더는 정말 무슨 신도 아닌데 요구하는 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박민희 어떻게 보면 이사님은 이 리더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리더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이 변화에 대한 방향을 좀 잘 잡고 어떤 전략 과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목표를 잘 설정해서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능력이 다시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비해서. 그래서 리더들이 강해져야 된다. 이런 압박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리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.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. 우리가 코칭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하나는 어웨이크해서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빨리 이렇게 어웨이크하는 상황이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데, 이 두 가지가 참 상반돼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너무 책임감을 많이 갖다 보면 사실 무거워져가지고 어떤 걸 잘 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, 너무 또 어웨이크를 너무 하다 보면 이게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민감성이 올라가고 너무 관계적인 투명성을 하다 보면 내가 사실은 너무 솔직하게 가는 게 요즘에 문제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. 우리가 진성 리더십도 잘못 해석하신 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솔직하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초반에 자기가 리더가 됐는데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다 드러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따르질 않는 거야.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리더로서 자기의 강점을 다 보여준 다음에 약점을 드러내는 거하고 먼저 약점을 드러낸 다음에 강점을 드러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리더들을 봤을 때 이것은 좀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리더십 코칭을 할 때 네네네.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중에 하나는 리더가 자기 스토리를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예를 들면 그 하워드 가드너 그렇죠. 이런 가드너.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의 무기고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는 무기는 바로 자기 정체성에 기반한 스토리다.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그
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단기 목표 때문에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그 목표와 목적에 기반한 자기의 서사를 만들어낸 거, 자기와 자기 팀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구성원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제 리더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. 마치 가난한 집 장난처럼 팀장 하나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막 사업도 해야 되고 구성원 원원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또 팀장이 사실 한 명의 어떤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잖아요. 그러니까 팀장 기피 현상도 있고 한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역할 그 팀원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내 코치라든지 사내 퍼실리테이터라든지 또는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두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책임과 역할을 좀 분배하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팀장이 고유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목적에 맞는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우리가 리더가 사실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, 우리가 자기 역할에 이제 너무 취하거나 또 역할을 너무 많은 역할을 한다든가, 맞아요. 그러다 보면 자기 리더의 어떤 번아웃이 생긴다든지, 또 리더가 너무 강압적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떠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더십 코칭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요즘에 이제 면접관 교육, 뭐 채용 교육도 하지만 리더십 코칭을 할 때, 그리고 코칭 교육을 할 때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, 내가 사실은 팀원이었을 때 생각을 좀 해봐라. 내가 팀원이었을 때 어떤 리더를 따랐었고 그 어떤 리더가 정말 중요했는가. 그래서 우리 코치님에게 나는 이런 리더, 내가 만났던 리더 중에 이런 리더는 정말 좋았던 리더다라는 리더가 있다면 어떤 리더가 있었을까요? 저는 2명의 리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SK텔레콤에서 그 미래경영연구원에서 일할 때 지금 이제 마이서니의 총장이신 표문수 총장님께서 저희 원장님이셨거든요. 예. 네, 그런데 그분은 구성원에 대한 참 그 긍휼함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구성원과 함께 일했던 순간들을 되게 소중하게 기억해요.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방문을 드리면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 기억하세요?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있냐,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. 예,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리더들, 구성원들에게 그런 긍휼함과 관심을 나눠주세요. 두 번째 리더는 최근에까지 같이 일했던 이제 허선영 CEO를 들 수가 있는데요. 또 SK그룹의 대표적인 여성 CEO고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사람은 리더는 어떤 사람을 진주처럼 잘 발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. 리더라면 모름지기 구성원의 진주처럼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진흙 속에 묻혀진 돌처럼 잊혀진다,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한테 다시 이렇게 코치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, 그 사람의 어떤 진주 같이 존재로 어떤 구성원을 발굴하는 거,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그 2분의 리더가 제일 떠올라요. 이야, 대단합니다.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교사로서 이제 어떤 사람 교육자로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,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고, 기업에서 기업 강사로 가서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, 면접관으로도 가보기도 하고, 면접관 이런 채용 담당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만났던 면접관이 좋은 면접관을 만난 사람이 좋은 면접을 하더라고요, 보니까. 맞아요. 네. 내가 좋은 리더를 많이 만났던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마음속에 그 어떻게 보면 어둠보다는 빛을 좀 찾아서 내가 정말 만났던 사람들 중에
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겠다. 우리 빛을 좀 꺼트리기가 쉬우니까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분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. 동양에서는 그것을 대인배라고 했죠. 대인, 소인배, 그리고 비인이라고 해서 비자가 아닐 비자를 써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코칭을 할 때도 아무나 코칭하시면 안 돼요. 비인을 코칭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코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. 본인이 이렇게 책을 내시고 또 여러 이렇게 코칭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, 어떤 코치가 되겠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세요. 네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면접관이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 그 안에 있던 어떤 내면이 일깨워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도 많은 고객들을 만날 때 그분이 정말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고객이 정말 그 순간에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존재로서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또 자기의 삶을 활짝 피워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어요. 네,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살면서 사실 우리가 그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코치로서의 자기 각오, 코치로서의 소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진지했던 거 아니에요? 자, 안녕!